2년 안에 완전 자율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 모빌아이의 최고 경영자 암논 샤슈아가 말한 건데요. 과연 어찌된 일일까요? 샤슈아 CEO가 1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2년 안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미래에 대해 3단계의 발전 방향이 있다면서 현재는 전방 카메라로 사고를 피하는 정도의 기술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방 및 이미지 레이더와 같은 센서를 혼합해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오프, 손이 자유로운 핸즈프리 상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죠. 마지막 3단계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한 로보택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야, 앞을 보지 않아도 되고 손을 쓰지 않아도 되고 결국에는 로보택시까지? 또 모빌아이에서는 11개의 카메라를 활용해 핸즈프리 상태를 구현한 차량을 올해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아이프리 시스템 구현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이 시스템을 쇼퍼라고 명명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카메라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센서부터 컴퓨팅, 관점 모두 중복성을 더하면서 안전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죠. 몇 대 몇? 이제 한문철 아저씨 못 보는 건가요? 인공지능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인공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앞으로 한 2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건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내용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모빌아이라는 곳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다스 같은 거의 전문 기업입니다. 방금 전에 아다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동차에 탑재되는 기술이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돌을 방지해 준다든지 옆에 가는 차선 같은 거를 알려준다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식별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차량들에 탑재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바로 모빌아이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인데요. 오토파일럿으로 유명한 테슬라도 원래는 여기 고객이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충돌 사고에 책임을 두고 서로 다투다가 지금은 결별할 상태거든요. 이곳의 특징이라면 컴퓨터 비전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요. 테슬라는 이 카메라만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 모빌아이는 진영이 약간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라이다 역시도 접목하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기업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상당히 좀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말은 생각보다는 영역이 꽤 넓습니다. 선박이라든지 비행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데에는 자동차보다는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쪽에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미국 자동차 공학학회의 구분에 따른 분류인데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레벨 0, 1, 2, 0는 아예 자율주행이 아니고요. 1, 2까지는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운전자를 도와주는 건지 지가 알아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어서 레벨 3부터는 그럭저럭 자율주행을 하는 수준인데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레벨 3 정도를 해주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양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완전한 상용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으로 이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요. 어쨌든 테슬라 역시 인정하듯이 그거는 레벨 2 기반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쯤이면 자동차 혼자서 쌩쌩 달리는 그런 미래를 예상을 했었지만은 예상보다는 더 늦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책들이나 영화 백투더퓨처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지금쯤이면은 차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에서 사람이 살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었지만요. 실제로는 레트로가 오히려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예상처럼 안 되고 있냐? 이거는 로이터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모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에서 산하에 있는 자율주행 차량 전문 기업입니다. 이쪽에서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완전히 자동은 아니고요. 원격으로 사람이 이거를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는 24시간 영업도 허가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이 자동차가 자전거를 들이받아가지고 자전거 탑승자가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또 사고를 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죄 당국에서 이걸 조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GM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GM에는 크루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사고를 자꾸 내다 보니까 최근에는 운행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요. 다른 회사들, 우리에게 대표적이라면
역시 현대를 들 수 있겠는데요. 현대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말은 뭐냐? 지금 정도의 기술로는 사고만 내고 결국 이게 제조사의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되냐, 레벨 2에서 레벨 3로 가는 이 단계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레벨 2까지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레벨 3로 가면은 제조사도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회적인 우려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돈을 쓰는데 성과는 안 나오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할 맛이 안 나겠죠. 이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많은 이 장밋빛 전망 같은 것들, 이거는 지금은 다소 아리송한 상황이 됐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관심이 많이 가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안정성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규범을 과연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라면 역시 중국이 아닐까 싶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개발 같은 것들이 약간 지연되거나 다소 주춤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다릅니다. 이 틈을 타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라이다 쪽의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초기 시장을 중국에 뺏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역시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기 어려운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려면 그건 사실 기업 입장에서 하기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수익성에서 자유로운 정부가 나서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투자와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